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몇 시간 뒤에 또 아시안컵, 한국과 호주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 제가 금요일 오후 17시죠? 네, 5시에 이 다음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저희 새로운 식구 이민재 위원과 함께 입중계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17시 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호 2룩 시즌을 위한 각 팀의 새 시즌 맞이가 거의 끝나갑니다.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를 보유한 시카고,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골든스테이트 정도를 제외하면 주요 로테이션은 거의 다 정해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참 돌풍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강팀에서 완벽한 우승 후보로 거듭난 팀이 있죠. 바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캐벌리어스는 지난 시즌에 무려 64승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으로 동부 컨퍼런스 1위 그리고 1번 시드를 차지했었죠.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2024-25 시즌이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떠나고 나서 레이커스로 이적하고 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훌륭한 일처리 능력을 통해서 우승 후보로 거듭났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시대 전후로 정말 오랜만에 클리블랜드가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승리를 따내기도 했었고요. 이건 지난 시즌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노반 미첼과 그리고 제러드 알렌, 데러스 갈랜드, 에반 모블리, 이 4명을 축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은 이 케니 애킨슨, 과거에 브루클린 네츠의 감독이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었던 이 감독 체제 아래 첫 시즌이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동안 제이비 비커스테프 감독은 수비 위주의 스탠스를 가져갔던 인물인데 케니 애킨슨 감독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점을 찍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화려한 공격 농구를 펼쳤죠. 화끈한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선보이면서 페이스는 전체 10위, 대단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스페이싱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으면서도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싱을 중시하는 인물이죠. 3점 성공 개수와 그리고 3점 성공률 자체가 모두 2위였어요. 그리고 3점슛 시도 개수가 4위니까 시도, 성공, 성공률이 전부 다 탑 5 안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또 이걸 장점으로 잘 승화했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은 64승 18패였습니다. 승률이 자그마치 78%. 5경기 하면 4게임은 이기는 수준이었고요. 구단 역대 승수는 2위였습니다. 1위는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던 클리블랜드 1기 시절이었고요. 그만큼 또 완벽한 공수 밸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공격 레이팅은 전체 1위였습니다.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겠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8위였습니다. 원래 강점은 수비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격이라는 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올스타 선정도 무려 3명이나 됐죠. 제러드 알렌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도노반 미첼, 데러스 갈랜드, 그리고 에반 모블리 3명의 별을 배출했습니다. 제이비 비커스테프 감독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특징이었죠. 이 제이비 비커스테프 감독이 4년 약간 넘게 팀을 지휘했었는데 가장 최근이 23-24 시즌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공격 레이팅이 18위였습니다. 중간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수비는 좋았지만 페이스 22위. 클리블랜드는 리그에서 가장 젊고 전도 유망하고 운동 능력이 좋은 팀인데 이거 페이스 22위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23 시즌은 공격 레이팅이 살짝 좋아졌었죠. 9위였습니다만 페이스가 꼴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장점을 10분 발휘하지 못했죠. 그리고 2021-22 시즌은 공격 레이팅 22, 페이스 26위, 그리고 2021 시즌은 원체 전력이 약하기도 했습니다만 공격 레이팅 28위, 페이스도 2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격 레이팅은 부침을 겪었지만 평균 이하였고요. 또 JB 감독이 이끌었을 때의 클리블랜드 페이스는 가장 느렸습니다. 느림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JB 감독은 굉장히 나이가 젊지만 40대 중반인데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최대한 공격 포지션을 덜 만들면서 수비 위주의 지공을 펼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4시즌 동안 이 비커스테프가 이끌었던 클리블랜드의 페이스를 살펴보면 25위, 26위, 32위, 22위였는데 애킨슨 감독이 이 페이스를 10위까지 끌어올렸고 정규 시즌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아쉬움이 있었죠. 2라운드 만에 시즌을 접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4대0 스윕승. 4경기 평균 점수 차이가 30점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2라운드 들어서는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5경기 만에 1대4로 완패했어요. 이게 64승을 거둔 팀의 결말치고는 굉장히 허무하고 씁쓸했겠죠. 데리어스 갈랜드가 제대로 활약을 못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현재도 부상을 안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상 가동되지 못한 외곽의 원투펀치가 아쉬웠는데 도노반 미첼의 활약은 좋았습니다만 이 갈랜드는 2라운드 3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평균 14득점, 필드골 34.2%, 그리고 3점이 16.7%.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이 성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죠. 네, 그리고 이 벤치 자원에 디안드레 헌터와 타이 제롬도 동반부진했습니다. 헌터는 애틀랜타로부터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고 대신에 조지 니엔과 캐리스 르버트를 내줬죠. 그리고 타이 제롬은 클리블랜드로 와서 대박을 치고 결국 멤피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이 두 명이 2라운드에서 완전 폭삭 망했습니다. 헌터는 24.1분 뛰면서 9득점, 리바운드 4.5개, 필드골 36.7%, 장점인 3점이 30%에 그쳤고요. 이 타이 제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분이나 뛰었는데 평균 8득점, 2.6 어시스트, 필드골 30, 3.25%였어요. 암울한 수치죠. 결국에는 클리블랜드가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 아니고 벤치도 굉장히 풍부하게 가동하는데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 가운데 첫 번째로 뛰어나고 두 번째로 뛰어난 이 두 명이 망하다 보니까 결국 클리블랜드는 인디애나에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자, 2라운드 5경기의 공격 기록을 살펴보면 인디애나의 이피션시 야투 성공률이 58.5%였는데 클리블랜드는 약 10% 떨어지는 4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레이팅도 인디애나 116.7, 클리블랜드 113.3 차이가 컸죠. 클리블랜드의 가장 바뀐 부분이 공격의 효율과 공격 집중력과 그 다음에 폭발력이었는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평균 득점도 117.6점, 인디애나, 클리블랜드는 114.2점에 그치면서 결국에는 세컨 라운드 만에 짐을 싸고 말았죠. 자, 클리블랜드 절치부심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클리블랜드는 굉장히 많은 샐러리를 지불하고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폭이나 혹은 운신의 폭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클리블랜드가 쏠쏠한 보강은 했습니다. 자, 레리 낸스 주니어가 클리블랜드로 복귀했어요. 원래 클리블랜드 출신이고 아버지도 레리 낸스 시니어도 클리블랜드에서 전성기를 보냈었죠. 백업으로 뛰기에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문제지만 건강하다면 레리 낸스 주니어의 다재다능함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론조 볼을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죠. FA로 팀을 떠났던 타이 제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샘 메릴과는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집토끼도 잡고 그리고 노련한 베테랑 2명을 새롭게 데려왔습니다. 자, 떠난 선수는 타이 제롬. 어차피 몸값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또 클리블랜드는 이상하리만큼 타이 제롬에 대한 그런 평가를 높게 또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잡을 생각이 아예 없었고요. 잡기도 어려웠겠지만 타이 제롬이 멤피스로 떠났고 아이작 오코로는 론조 볼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결국 팀을 떠났습니다. 전력 누수와 변화를 최소화했죠. 이거는 결국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금 우리가 샐러리 캡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지만 이 멤버로 한두 번 정도는 더 도전할 수 있다는 코비 알트만 단장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스턴과 인디애나 무려 두 팀이 쉬어갑니다.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이 뛰지 못하고 또 트레이드로 주전들이 3명이나 떠났죠. 인디애나 역시도 타이리스 할리버튼 결장합니다. 그리고 마일스 터너가 팀을 떠났죠. 플레이오프 진출하면 다행인 그런 정도인데 보스턴과 인디애나를 냉정하게 우승 후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밀워키 벅스가 과연 클리블랜드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백코트가 너무 약하죠. 릴라드는 결국 포틀랜드로 돌아갔고 케빈 포터 주니어, 그 다음에 또 콜 앤서니, 여기에다가 또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런 선수들로는 82경기 제대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에 용두삼이었지만 2년 연속 가장 유력한 동부 1번 시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있죠. 물론 이게 1번 시드가 3번 시드를 넘는다는 그런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뉴욕 닉스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던 팀이고 그리고 뉴욕 닉스야말로 클리블랜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뉴욕 닉스의 지난 시즌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2-4-2 시즌 동부 컨퍼런스 3위였고요. 그리고 51승 31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선전을 했고 25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합니다. 지난 시즌에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만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5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3위. 클리블랜드만큼은 아니지만 균형 자체는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과 칼앤서니 타운스의 호흡을 맞추는 첫 시즌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볼을 필요로 하는데 각자 어느 정도의 스탯을 내면서 또 꽤나 괜찮은 그런 시너지를 냈었죠. 그리고 탐 티보도 감독을 해임시키고 마이크 브라운 신인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티보도 감독은 물론 지난 시즌에 팀을 컨퍼런스 결승까지 이끌었지만 전형적인 정규 시즌용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정규 시즌의 성공을 위해서 미래를 저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굉장히 미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의 성과, 뉴욕에서 쌓았던 5년간의 성과를 싸그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감독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데려온 인물이 마이크 브라운이라면 저는 그 대안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새 반짜기에 당연히 돌입했고, 분명히 지난 시즌에 티보도 감독이 행하지 못했던, 또 혹은 티보도 감독이 스스로 아킬레스건으로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브라운 감독은 완전히 보완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구단 프런트 역시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벤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조던 클락슨과 게르선 야부셀레를 데려왔죠. 두 선수 모두 다 실력에 대한 검증은 마쳤고, 조던 클락슨은 바이아웃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거의 베테랑 미니멈이었고, 게르선 야부셀레도 2년에 연평균 5.5밀, 6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두 명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벤치도 강해지고, 그리고 티보도 감독이 주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굴린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부 컨퍼런스에서 클리블랜드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인디애나, 밀워키, 보스턴은 사실상 저는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세 팀을 봅니다.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그리고 올랜도. 뉴욕 닉스는 당연히 그룹 1이고 이 그룹에 이 세 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디트로이트는 전년 대비 30승 이상을 더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진출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그 정심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오심이 없었더라면 뉴욕 닉스를 업셋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디트로이트의 전력은 굉장히 탄탄했었고, 덩컨 로빈슨과 캐리스 르버트가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말릭 비즐리와 데니 슈러더가 나갔죠. 물론 비즐리는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일단 개막전은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비즐리와 슈러더가 나간 자리를 로빈슨과 르버트가 채웠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르버트가 슈팅이 좀 약한 선수긴 하지만 대신에 슈러더만큼은 아니더라도 볼 핸들러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고, 또 지난 시즌에 콜앤서니의 굉장히 그 더러운 부상으로, 더러운 플레이로 시즌 아웃했었던 제이든 아이비가 돌아옵니다. 물론 아이비 트레이드에 대한 루머도 돌긴 하지만 어쨌든 케이드 커닝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또 제일런 두렌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트로이트도 우승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팀은 애틀란타입니다. 자, 애틀란타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아주 내실 있는 전력을 보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만기 계약을 맞이하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만기니까 FA 로이도 맞아야죠. 다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네소타와의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3&D 자원인 니킬 알렉산더 워커 데려왔습니다. 세컨더리 볼 핸들러로 쓸 수 있고 스팟업 슈터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훌륭한 디펜더이기도 합니다. 트레이 영의 약점을 메워주는 동시에 다이슨 데니얼스와 함께 외곽에서 거미줄 수비를 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그리고 슈터인 루크 캐너드도 영입을 했죠. 역시나 1년 계약인데 굉장히 동기부여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레이 영이 굉장히 플레이메이킹이 좋잖아요. 패스도 훌륭하고 캐너드와의 궁합이 좋지 않을까. 마치 이 트레이 영이 데뷔 초기였던 케빈 허더와 호흡을 맞추듯이 저는 캐너드의 역량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키로 애틀란타가 그토록 뽑고 싶어했던 아산 유엘도 데려왔습니다. 자, 떠난 선수는 클린트 카펠라. 어차피 애틀란타 주전에서 밀렸습니다. 노세아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캐리스 르버트는 디트로이트로 떠났고요. 레리 낸스 주니어 역시도 클리블랜드로 갔습니다. 떠난 선수에 비해서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올랜도입니다. 자, 올랜도 매직은 제가 줄곧 고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 라방을 보신 분들은 고향이 올랜도냐,
아니면 뭐 울릉도에서 태어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랜도 매직은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고전했습니다. 원투펀치가 다 장기 부상을 입었죠. 그러면서 겨우 5할 승률을 달성했는데 물론 건강이라는 의문부호가 붙긴 하지만 저는 꽤나 훌륭한 그런 멤버를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올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부상, 두 번째는 백코트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란츠 바그너나 파울로 방케로가 굉장히 좋은 볼핸들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의미로 백코트를 지키는 선수들의 역량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올랜도는 그걸 싸그리 무시한 거죠. 자, 그래서인지 이번 여름을 통해서 3명의 백코트를 데려옵니다. 한 명은 데스먼드 베인, 트레이드, 타이어스 존스, FA 계약, 그리고 제이스 리차드슨, 맞습니다. 그 제이슨 리차드슨, 덩크왕의 아들이에요. 드래프트로 데려옵니다. 백코트를 굉장히 키워놨죠. 그리고 노아 펜더까지 영입을 했는데 저는 올랜도 매직이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한 건 물론 드래프트 픽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올랜도 매직은 지금 달려야 되고 작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또 이번에도 결국 파울로 방케로, 프란츠 바그너 다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가장 부족했던 게 3점이기 때문에 데스먼드 베인 같은 아주 훌륭한 3점 슈터, 타이어스 존스처럼 막 3, 4개씩, 4, 5개씩 때려박지는 않아도 3점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를 데려온 건 저는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나간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다 뭐 괜찮아요. 콜 앤서니, KCP 전부 다 주가 떨어졌거나 지난 시즌에 완전히 저점 찍고 망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 둘을 내보내면서 결국에는 데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드래프트 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써야 했지만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올랜도의 현 시점이라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5-26 시즌 캐벌리어스의 예상 로스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리어스 갈랜드와 론조 볼이 백코트를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도노반 미첼과 샘 메릴이 그들의 백코트 파트너입니다. 3번은 맥스 스트러스와 디안드레 헌터.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죠. 저는 디안드레 헌터가 주전으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번과 5번 에반 모블리와 딘 웨이드 그리고 제러드 알렌과 레리 낸스 주니어가 서로 포지션을 섞어가면서 뛸 거예요. 물론 제러드 알렌은 4번으로 뛸 수 없지만 레리 낸스 주니어는 4번, 5번 가능하고 딘 웨이드도 스몰볼에서는 5번이 됩니다. 모블리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로스터상으로나 또 전력, 감독의 역량 그리고 로스터의 연속성을 놓고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티어 리스트에서도 나눴듯이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이 고점이었다. 왜냐?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에 행했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감독의 선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킨슨 감독은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갖고 있던 그 색깔을 완전히 벗어던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무지막지하게 달렸고요. 무지막지하게 외곽을 많이 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독이 바뀌고 완전히 팀 색깔을 바꾸기로 한 첫 번째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시즌, 이제는 클리블랜드의 페이스 앤 스페이스는 이미 노출됐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변화를 가져가려면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클리블랜드가 포스트 시즌에서도 압도적인 전력을 내보였나? 아닙니다. 물론 갈랜드의 부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났어요. 백코트의 사이즈 부재,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투맨, 그 다음에 투가드, 그리고 한 명의 윙을 쓰는 이런 라인업은 굉장히 고루해요. 나쁘게 말하자면. 즉 이런 2-1-2 같은 이런 로스터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썼던 것들입니다. 그쵸? 그냥 빠르고 날래고 키는 작지만 가드 2명 세우고 그 다음에 키 크고 수비 잘하는 빅맨 2명 세우고 윙을 최소화하는 저는 이런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이 고점이었다. 이번 시즌 60승 이상은 대단히 어렵고 저는 55승도 약간 어려울 수 있다. 한 53, 4승? 이거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모든 팀들의 표적. 또 하나는 케니 애킨슨 감독이 지난 시즌보다는 정규 시즌에 힘을 빼고 나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많이 달성해봤자 55승. 그리고 한 52승에서 54승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플레이오프 가면 투가드, 투빅, 원윙 재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클리블랜드 팬들은 클리블랜드가 다음 시즌에 절대 우승하지 못하고 55승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제 예상에 반색하시겠지만 저는 줏대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이 로스터로는 우승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끝맺음 하면서 이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5시에 저랑 이민재 위원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안컵을 입중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